네, 부동산 사소하지만 이익이 되는 다양한 정보들 이 시간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 진행의 장효윤입니다. 오늘은 강은혜 아나운서와 함께 할게요. 은혜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은혜 씨는 네. 졸업하고 대학교 졸업하고 네. 첫 면접 볼 때 기억나세요? 한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돼서 가물가물하게 20년 전 나이가 나옵니다. 2년 네, 전 그렇긴 아니고. 했는데 어쨌든 네. 그때는 좀 굉장히 열정 부자였던 것 같아요. 막 뼈를 묻겠다는 각오로 되게 없는 말도 막 지어내서 열심히 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뭐 다 할 수 있어요. 저 네. 시켜만 주시면 다 하겠습니다. 뭐든 시켜주세요. 이렇게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첫 면접 보러 가서 저는 딱 이것만 시켜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죠. 왜 연애 시작하거나 결혼할 때도 이제 내 사람이다. 잡은 물고기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야지. 이런 거랑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그럼 네. 너무 나쁘다. 나쁘죠. 네, 그럴 때일수록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때 제일 처음에 연애를 시작할 때 제일 첫 면접을 보고 회사를 들어갔을 때 그 초심. 네. 꼭 하고 싶다, 꼭 들어가고 싶다. 그랬을 때 초심을 떠올려 본다면 지금처럼 또 월요일이야. 언제 그만두지? 이런 마음이 좀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효율 씨 마음은 아닌 거죠? 절대 아닙니다. 초심, 지금 저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설 연휴 끝나고 나서 설 연휴 왜 이렇게 짧은 거야? 좀만 더 가지. 아쉽다. 좀 더 쉬고 싶다 했는데 이제 좀 즐기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맞습니다. 해보겠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3월도 정말 며칠이 안 남았어요. 네, 얼마 안 남았어요. 2주도 안 남은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그동안 조금 해이해진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첫 출근을 할 때 얼마나 기뻤어요. 맞아요. 합격 소식을 듣고 첫 출근하던 그 월요일 아니면 첫 투자를 하고 그 설레임 그 마음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설레임을 잊지 않고 좀 열정적인 투자를 저희 부동산 사이다에서 함께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부동산 사이다는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이 있으시거나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고민 있으신 분들은 고민 뻥 뚫어보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하단에 나가고 있는 번호, 여러분들의 부동산 투자 고민 해결하실 수 있는 번호 잘 기억하셨다가 언제든지 저희 전화 활짝 열어놨으니까 편안하게 전화 주시고요. 부동산 사이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사이다의 강인입니다. 여러분 점심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이 시간이면 상당히 나른하시죠? 이럴 때는요. 커피나 티타임 딱 하시면서 부동산 사이다 시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평일로 1시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거든요. 전화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화 주시면요. 부동산 관련된 다양한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부동산 관련된 알토란 같은 투자 정보까지도 방출해 드릴 거예요. 어서 들어오세요. 잠시 후에 뵐게요. 잠시 후에 뵐게요. 네, 부동산 사이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매주 수요일을 책임져 주시는 전문가예요. 더 리츠에셋 황태현 대표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지난주에 대표님이 우리 이사 부동산 대책 관련해서 1시간 동안 풀어주셨잖아요.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또 새로운 정책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어떤 투자 방향을 잡아야 될까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이 전화를 진짜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관련된 강의 도와드리면서 이와 관련돼서 여러분들도 투자처 궁금하시다면 저희한테 전화 주시면 또 황태현 대표 또 전문가들의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가장 강력한 부동산 규제책들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다 보니까 나도 지금 무주택자인데 빨리 영끌해서라도 사야 되나? 사야 되면 어디를 사야 되는 거야? 도대체 지금 안 오른 곳이 어디야? 이런 궁금증들 진짜
많이 가지고 계실 겁니다. 네. 개발 호재도 있고 교통 호재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가 돼서 지금 그래도 접근해 볼 수 있을 만한 지역도 참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전문가가 보는 유망 투자처 그래서 탑5로 오늘 준비를 해 주셨다고 합니다. 이 시간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중요하죠. 음. 저 유망 지역 탑5라고 하니까요. 네. 주목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나도 투자처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무료 상담 전화 02-6007-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전화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니까 여러분들 고민 편안하게 남겨주시고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유망 지역 너무너무 궁금해요.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망 지역일 겁니다. 이제 5군데를 뽑아주셨는데 하나씩 공개를 해주시고 그 첫 번째 타자 어느 지역을 준비해 주셨어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21년부터 2030년까지의 그 키워드를 보면 네, 이 GTX는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청자분들께서 내 집 마련을 하는 차원에서 또 투자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는 어떤 저평가, 말 그대로 지금 좀 싼 데는 어디 있는가, 네. 그리고 좀 개발을 해볼 수는 있는 데는 어디일까? 어디 있는가,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면서 좀 발품을 파시는 거잖아요. 네. 저희 방송 통해서 앞으로도 뭐 여러 군데 또 이제 계속해서 안내를 해드리겠지만 일단 뭐 경기권이나 그 외 지역들도 충분히 한번 또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접근을 해보시겠지만은 네. 아무래도 이제 서울이 가장 뜨겁잖아요. 그쵸. 그래서 네. 어떤 투자를 하려고 할 때 어떤 나의 자금에 맞춰서 내가 필요한 자금에 맞는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대체로 사실은 돈이 좀 많으신 분들보다 네. 좀 적으신 분들이 더 많겠죠. 그렇죠. 그죠? 돈이 네. 많으면 막 아무거나 사면 되잖아요. 그쵸. 맞아요. 골라서- 비싼 거 막 사면 되고 굳이 그죠. 저평가 지역 아니어도 그죠. 강남 근데 빌딩 사면 되고. 우리가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사실 돈이 많으면 좋은데 뭐 얼마든지 가겠지만 그렇죠. 싸면서 이제 가성비 맛있으면서 따지기. 가성비를 다 따지잖아요. 맞아요. 부동산도 좀 그렇게 바라봐야 되지 않겠는가. 네. 대신에 제가 항상 그 말씀을 드릴 때 뭔가 그래도 투자를 할 때는 약간의 뭐 미래를 보고 여기가 변할 수 있겠구나, 뭔가 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발품을 팔아서 정보를 좀 받으셔야 되는데 네. 아무런 그런 거 없이 그냥 막연하니까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라는 이 두려움 때문에 사실은 투자를 더 못 하시는 것 같고. 맞아요.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급함. 음. 빨리 돼야 될 텐데. 근데 빨리 되면 좋죠. 네. 좋지만 그거는 좀 시간을 조금 두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려 보려고 하는 지역이 GTX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서울 내에 GTX가 움직이면서 저평가돼 있다? 별로 없죠. 우리 불과 1년 전만 하더라도 청량리 역세권, 뭐 서울 역세권, 뭐 용산 역세권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중에 이제 일산 쪽이라던가 대곡, 연신내 이런 쪽들은 별로 그렇게 이야기가 많이 안 나왔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도심보다는 약간 밖에 있다고 이렇게 그 수도권 이렇게 맞아요. 서울 약간. 내에서도 외곽에 있다고 이제 네. 생각을 하다 보니까 관심도를 안 가졌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조금 너무 노후됐어 이런 생각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은 이제는 돈이 되는 시대가 그러니까요. 돼버린 거거든요. 네. 사실 뭐 빌라값이 몸값이 올라갔다. 또 작년 5월에 공공재개발 이야기 나오면서 네. 또 빌라 몸값들이 또 올라가고. 근데 빌라 몸값이 올라간 게 아니라 그런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빌라로 형성돼 있다 보니까 개발을 할 수 있는 곳, 근데 교통까지도 개선되는 곳, 이런 곳들이 맞물리다 보니까 사실 청량리 일대도 보면 제기동 일대 뭐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던 곳들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고 네. 또 그 인근 뭐 이문 뉴타운이나 이런 데도 보면 프리미엄이 막 6억 이상 네. 넘어가는. 과거에는 프리미엄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도 3천만 원인데도 네. 살까 말까 고민했었거든요. 그럼 지금 그때 고민하셨던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고 그렇죠.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후회를 또 하면 안 되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곳들을 좀 살펴보시고 좀 과하게 형성되어 있지 않은 곳들을 살펴보시면 좋은데 그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연신내 역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불광동. 불광동. 이쪽을 좀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네. 말씀을 은혜 아나운서 드리고 빨리 싶어요. 적으면서 들으세요. 지금 적고 있어요. 네. 그래서 불광동. 이 네. 연신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 입지로 놓고 봤을 때는 지금 3호선하고 6호선이라는 더블 역세권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네. 존재를 하고 있고
어떤 대형 아파트 단지가 한두 군데 정도밖에 없는 상태예요. 현재는. 네. 그런데 이제 말 그대로 환경이 조금 그렇게 저층지대로 돼 있고 오래된 주거 시설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관심을 못 받고 있다가 아. GTX라는 말이 달리고 네. 또 이제 재개발이 이슈가 되면서 이 두 마리가 이제 합쳐지면서 이제 이슈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런데 아직 GTX가 B노선이나 C노선 이런 데들은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네. 근데 A노선은 시작을 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2023년 뭐 12월에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뚜렷하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면서 그런 거 있죠. 착공을 하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거죠, 사실은. 네. 더 원래 관심이 있었지만 공사를 시작하고 하니까 진짜 하네 이러면서 이제 몸값이 올라가게 됐고 또 재개발을 할 수 있겠네라고 하니까 이제 또 올라갔고 인근에 이제 대조구역이라던가 불광구역, 가련구역 이런 구역들이 있어요. 개발을 하고 있는 네. 이런 것들이 그 GTX라는 교통에 힘입어서 같이 출발이 된 거예요. 네. 그러면서 기대감을 더 끌어올리는 이제 효과가 발생이 됐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연신내역을 보고 불광동을 좀 관심을 가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개발을 할 수 있는 곳이 불과 한두 군데 정도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네. 근데 하고 있냐 그렇지가 아니라 이제 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해 보이긴 하지만 네. 그렇지만 그래도 노후도라든가 이런 어떤 환경들이 받쳐주고 있고 역세권이라는 더블 역세권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거기에 GTX까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사실 이 GTX가 말이 트리플 역세권이지 사실 연신내역에서 다음 정거장이 혹시 어딘지 아세요? 서울 GTX를 타면 맞아요, 서울역이에요. 서울역. 그러면 하나도 거치지 않고 서울역까지 그냥 바로 한 정거장이면 간다는 너무 얘기예요. 좋겠다. 그죠? 네. 그리고 서울역에서 그 다음 정거장 네. 어딘지 아실까요 혹시? 삼성인가요? 삼성역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면 이 서부권에서 강남 노른자 위치까지 딱 들어오는데 두 정거장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정거장이 네. 하나 찍고 두 번째니까 네. 뭐 거의 한 10분만 뭐 15분 아니, 이렇게 그러니까 얘기를 20분도 안 하는데 걸리는 15분이라도 시간. 실감이 네. 안 나요. 실제로 저도 네. 잘 모르겠어요. 그게 우리나라에 아직 GTX가 없는데 네. KTX나 그 SRT 기준에서 보면 한 10분 만에 간다. 그죠? 네. 그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제 진짜. 파급 효과가 발생이 네. 되고 중간에 도심으로 들어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중간 지점으로 들어올 때는 뭐 3호선이나 6호선이 이미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어떤 교통의 변화가 앞으로 미래에 준비가 되고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이미 돼버린 것들은 우리가 부동산을 접근할 때는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좀 좋아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가 과거형이 돼야 되는데 이 잘못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된 다음에 가서 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어요. 다 보고 하니까. 근데 그쵸.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죠. 근데 그만큼 있으신 분들은 괜찮아. 근데 없으신 분들은 미리미리 좀 해놓으시는 게 네. 좋겠죠. 그래서 그런 변화하는 지역에 충분히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는데 그런 곳이 바로 지금 연신내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불광동 지역이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대표님 질문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아무래도 진짜 이제 사는 입장에서는 연신내 불광동 집중하라고 하시니까 그쪽으로 좀 가보고 이렇게 하고 싶긴 한데 특히 어디로 좀 가면 좋을까요? 그 팁도 좀 이게 부탁드릴게요. 이제 지하철역 기준에서 보면 이제 동이 한 3개 동으로 나눠지게 돼요. 네. 불광동, 대조동, 가련동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광동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출구를 기준해서 이제 본다고 했을 때는 뭐 1번 출구라든가 3번 출구 쪽에 보면 네. 한쪽은 지역주택조합이라든가 민간 재개발을 좀 하려고 준비하는 거 네. 그리고 3번 출구 쪽 같은 경우에는 역세권 개발은 역세권대로 그리고 역세권 위쪽으로 이제 주거 시설이 되어 있는데 한 1년 전에는 추진이나 이런 것들도 없었어요. 사실 네. 이제 개발할 것 같은 이제 준비 과정에 좀 있었던 것 같고 네. 최근에 한두 달 사이에 추진위원회, 가칭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진 것 같아요. 네. 제가 이게 그 공부한 내용으로 봤을 때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은. 네. 근데 타지에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을 통하거나 뉴스가 나오거나 언론을 통해서만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아주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을 갖고 있으니까 가련 지역이나 대조 지역은 이미 프리미엄 값이 5억 이상 호가를 올라가고 있는 중이니까 네. 아직 그 준비 단계에 있는 곳들은 그렇게 프리미엄까지라고 논하기는 어렵지만 네. 그래도 아직 가격대나 이런 것들이 저가 형성이 돼 있으니까 적어도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 트리플 역세권에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재개발 현상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지금 시대로 봤을 때는
별로 없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별로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서울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의도 GTX 들어오죠. 네. 여의도에 재개발을 할 수가 없죠. 없죠. 다 재건축이죠. 네. 아파트밖에 네. 없으니까. 네. 빌라촌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파트밖에 없고 재건축이라는 건 뭐냐면 고가의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죠. 맞아요. 몇 평 되지도 않는 아파트들이 10억대가 다 넘어가 있으니까 네. 10억 밑으로 찾아보기가 어려운. 참 이 10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방송 때마다 제가 자주 쓰고 있는데 정말 참 어려운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맞아요. 고가주택의 기준도 좀 바뀌어야 되는 그런 어떤 느낌도 있긴 한데 그런데 여의도 막 이렇게 봤을 때도 그렇고요. 자 이제 개발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서울역, 청량리역, 연신내역 정도밖에는 없는 거예요. 네. 네. 그죠? 네. GTX 놓고 이렇게 봤을 때 그쵸. 신도림역 이렇게 해도 사실 다 아파트촌이란 말이에요. 네. 뭐 없죠 거의.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재개발 우리가 재개발이라는 건 뭐냐면 재건축보다 자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노크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현상이 바뀌는데 그 자본이 뭐 3년 정도, 5년 정도, 7년, 10년까지. 그래서 저는 시청자분들한테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린다고 하더라도 그 지역을 그냥 단순히 1, 2년 만에 뭐가 될 것 같아 이렇게 보지 마시고 네. 한 10년 장기적으로 좀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이제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은 불광동 지역으로 정확하게 보시는 게 좋겠다. 네.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연신내역 1번 연신내역을 출구, 기준으로. 네. 1번 출구 쪽, 3번 출구 쪽 해서 혹시 지금 제가 지도를 띄워놨는데 지도를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 쪽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제가 이 지역을 한 3달 전인가 갔었거든요. 갔는데 이 3번 출구 뒤쪽에 빌라촌을 가는데 내비게이션을 못 따라가겠는 거예요. 너무 꼬불꼬불해 오르막에. 그래서 야 여기서 살면 진짜 불편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꼬불꼬불하고 불편하고 너무 또 노후됐고 사실은 길 뭐 찾기도 힘들고. 화재가 났을 때 이제 소방차라든가 이제 들어가는 어떤 이런 진입이 도로 협소한 어렵겠네요. 부분 네. 이런 것들이 말 그대로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나 이런 지역 여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불편하실 거예요. 네. 네. 근데 사실 불편하니까 개발하는 거예요. 깨끗한데 개발을 절대 하지 않죠. 그쵸. 그죠? 재건축도 멀쩡하고 깨끗한데 재건축하지 않잖아요. 네. 정말 살기 힘들고 막 요즘에 보면은 과거부터도 층간 소음 문제가 엄청 심하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렇죠. 지금 이 소리 들리시나요? 네. 네. 이게 밤에 이 계속 정도만 들려요. 들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는 소리가 될 거예요. 이게. 네, 맞아요. 그래서 뭐 화장실 쓰는 소리라든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정도로 심각해지지 않는 이상은 쉽게 안 하잖아요. 근데 재개발은 어때요? 다 4, 50년이 넘어가 있고 아무리 거기에 좀 깨끗하고 오래 안 된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역 여건이라든가 이런 도로 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들이 뭐가 안 맞으니까 되는 건데 그 여건도 안 맞는 게 등급을 맞아야 개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냥 무조건 안 좋으니까 개발한다 이게 아니라 그런 어떤 조건부들이 있어요. 노후도의 조건부 또 뭐 접도율 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맞아지는 곳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이런 네. 트리플 역세권, 네. GTX가 들어오고 이런 환경에서 바로 근접해 있는 곳들은 극히 찾아보기가 힘들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너무 오후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지금 접근해 보는 게 훨씬 좋겠다. 왜냐하면 네. 그렇잖아요. 지금도 3, 40년, 4, 50년이 돼서 노후화가 되어 있는데 지금부터 2030년까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한번 계산을 해보자고요. 그럼 10살 더 먹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럼 더 열악해지겠죠. 네. 하기는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장담을 못하는 건 언제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여기 무조건 할 거예요라고 말씀만 못 드리는 건데 우리는 그 현상을 보는 거죠. 지금 네. 개발을 하고자 하는 추진위원회가 생겼고 하니까 그런 현상들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추진위가 이미 생겼으니까. 그죠? 우리가 막 네. 신은 아니잖아요. 맞아요, 알 수 있는 건 맞아요. 아닌데. 사실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뭐 주식처럼 단타를 생각을 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은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없으니까 네. 조금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 사실 정말 연신내 입지 진짜 좋잖아요. 도심과도 가깝고 마곡이랑도 가깝고 그래서 입지는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많이 노후화가 돼서 개발이 꼭 필요하다. 그래서 개발이 됐을 때는 연신내가 환골 탈퇴할 거니까 연신내를 첫 번째 지역으로 짚어주셨어요. 두 번째 지역도 짚어주실까요? 자,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번 이사 대책도 보셨겠지만 지금 2010년 지금으로부터 한 10여 년 전부터 이 국가에서 개발 사업들은 다 SOC 쪽으로 방향이 잡혀 있었거든요. 네. 다 역세권 개발 쪽으로 이미 방향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역세권 개발을 해오고 있었는데
그 역세권 개발을 조금 더 강화시킨 거고 그 강화시킨 입장에서 뭐가 튀어나온 거냐면 준공업 지역, 준주거 지역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준공업 그러면 공업 시설이 네. 많았던 거예요. 막 쇠 네. 깎고 뭐 만들고 뭐 진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공장, 그쵸. 조그만 공장 막 그러면, 많이 모여 있는. 네. 네. 그러면 영등포 지역 일대가 준공업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네. 그리고 역세권의 앞에 있으면서 주택 재개발이나 주택 개발을 할 수 있는 곳들이 그렇게 또 많지가 않아요. 근데 여기다가 개발하겠다고 하는 데가 어디냐면 바로 영등포예요. 네. 영등포 일대가 거의 다 중공업 지역인데다가 네. 역세권들을 많이 끼고 있다 보니까 네. 주거 개발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효율성이 높은 지역인 거죠. 아. 그래서 여의도가 인접해 있고 또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또 개통을 앞두고 있고 네. 그래서 계속 확장성이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서쪽으로 봤을 때는 목동이라든가 양천구가 자리를 잡고 있고 위쪽으로 영등포구 내에 여의도가 자리를 잡고 있다 보니까 이 일대의 재건축도만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이 지역이 어떤 호재가 되거든요. 네. 신규 물량들이 또 올라가게 되니까. 네. 그러면 영등포 내에서 재건축으로 접근 못하면 여의도 못 가니까 재개발을 해볼 수 있는 또 빌라촌으로 방향을 잡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 쪽으로 봤을 때도 영등포 그러면 핵심 역세권이 어디라고 혹시 생각을 하세요? 영등포요? 그렇죠. 그냥 영등포 단순히 역. 영등포니까 영등포역인 거예요. 네. 그래서 영등포역 일대의 쪽방촌이라든가 옛날에 좀 불편했던 시설들을 계속 개발하면서 백화점도 만들고 무슨 스퀘어도 만들고 뭐 또 주택 시설도 만들고 하겠다고 네.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역세권이 중요한데 그 역세권 내에서 거리 그러니까 한 350m 직경 네. 그러면 한 사람이 걸어서 250m에서 350m면 한 5분에서 7분 거리거든요. 네. 그 안에를 개발할 수 있는 필지도 그렇게 또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중공업 지역 역세권 고밀 개발에 맞춰볼 수 있는 데가 영등포역 일대 네. 이렇게 보시고 그 일대를 살펴보시는데 상업시설이나 이런 상권이 잘 돼 있는 시설 쪽보다는 주택시설이 잘 돼 있는 쪽 네.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으시는 게 맞겠죠. 빌라촌의 저층 주거지. 그러면 네. 고밀 개발이니까 마음만 먹으면 위로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아파트처럼 15층, 20층이 아니고 다 4, 5층, 5, 6층 정도 돼 있는 주거시설로 돼 있으니까 올린다고 했을 땐 사업성도 훨씬 좋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주택을 넣던 일반 분양을 넣던 일단 그 조합원들에 대한 그 부분이 그렇게 양이 많지가 않다는 거예요. 조합원 수가 낮으니까. 네. 네. 그죠? 단독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뭐 이런 형태의 주택들로 거의 다 구성이 돼 있겠죠. 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개발 방향성은 지금 이사 대책에 나와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보셨을 때 역세권 고밀 개발, 중공업지 개발 이게 지금 익숙하게 들릴지는 모르겠으나 이건 이미 과거 5년 전, 10년 전부터 서울시 땅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 개발 방향은 이미 잡혀 있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본격화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자 우리가 저평가가 되어 있고 앞으로 조금 어디가 좀 괜찮을까? 앞으로 어디가 괜찮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짚고 가야 된다. 그래서 2021년에서 2030년까지 놓고 봤을 때 가장 기대해 볼 수 있는 곳이 영등포역 일대가 되지 않겠는가라고 아. 보여집니다. 제가. 네. 그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다. 네. 네. 네, 뭐 서울시에서도 그렇고 또 영등포에서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너무 받쳐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라고 선포를 한 곳이 영등포이니만큼 좀 앞으로의 개발을 보고 접근하시는 분들 영등포로 두 번째 지역을 꼽아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역세권 투자하면 대표님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또 성수동을 좀 떠올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탑5 안에 포함이 돼 있을까요? 네, 영등포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공업 지역인데다가 역세권 기반을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 이제 핵심 부위가 뭐냐면 영등포역에서 움직이는 여의도라든가 뒤에 구로라든가 신도림이라든가 또 영등포 자체의 중공업지 일대는 가장 큰 키워드가 일자리인 거예요. 네. 사실은 일자리가 있어서 일자리로 가야 되는 직주 근접, 직접 가깝게 주거시설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는 거고 네.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금융 허브가 자리를 잡고 있는 그쵸.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증권, 주식 이게 네. 거의 거기에 다 있다고 여의도니까. 봐야 되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프라로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다 보니까 열악한 주거시설을 올렸을 때 영등포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네. 요거랑 똑같이 성수동 지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수동도 중공업 지역이에요. 네. 그러니까 공장 지대였던 거죠.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성수동 하면
최근에 한 10년 사이에 만들어 놓은 거 보면 유명한 아파트들 비싼 아파트들. 그쵸. 무슨 무슨 마제 네. 그죠? 갤러리아. 갤러리아 코레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음. 평당모 어마어마 로또였어요. 어마어마하잖아요. 그게. 네. 왜 그런 것들을 다 못하고 있었는지. 그러니까요. 근데 그때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엄청 더 올랐어요. 비싸지겠죠. 올랐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또 10년, 20년이 지나면 그땐 그랬지가 될 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강남 이야기도 마찬가지잖아요. 맞아요. 강남에 네. 30평대 아파트가 1억 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억이니까 20배 뛴 거란 말이죠. 와. 네. 그죠? 네. 압구정동 아파트가 재건축을 하면 100억도 갈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네. 100억. 상상이 안 가시죠? 네. 저도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그래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곳을 가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네.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영등포역 일대 네. 살펴보셔야 되고 아까 연신내역 일대 말씀드렸고 네. 이번에는 이제 성수동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성수동 같은 경우에도 일자리가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고가 주택들이 들어오고 이 지대가 바뀌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지역 리모델링을 하고 네, 있다. 네. 그래서 한강변에 자리 잡고 있는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이쪽도 개발이 된다고 했을 때는 또 거기에 따르는 어떤 이주 수요자들도 발생할 거고 네. 새로 한강변에 아파트 지어놓으니까 얼마나 또 고가로 가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남북이 또 그 한강을 기준으로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자리가 굉장히 좋은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 평지잖아요. 맞아요. 이 구릉지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웬만한 지역들보다 훨씬 더 개발하기가 용이한데 거기에 이제 중공업 지역이라는 것까지 딱 끌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되는 거고. 네. 자, 성수 그러면 IT 바이오, 산업뉴타운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식산업센터, 아, 네. 아파트형 공장 이런 와. 것들이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어디냐면 성수 지역인 거예요. 네. 지금도 만들어져 가고 있고 만들고 있고 앞으로도 만들 거고. 그럼 여기에 지금 부족한 시설들이 뭐냐면 주거 시설. 그래서 뚝섬역 일대와 성수역 일대 네. 여기를 좀 포인트로 보실 필요가 있고 특히나 성수역 일대에 인접되어 있는 토지라든가 단독주택 또는 오피스텔이나 할당한 주거 시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이런 쪽은 앞으로 계속해서 가격이 좀 오를 가능성이 있다. 왜? 지금도 열악해 있는데 우리 오늘 키워드가 뭐냐면 자, 연신내역 지금 불편하죠. 영등포역 지금 불편해요. 네. 성수지역 아직 완전히 다 개발된 거 아니에요. 지금 불편하단 말이죠. 그런 상황에서 뭔가 만들어지는 곳들이 필요한데 그런 어떤 국가적 개발, 뭐 이사 대책, 중공업 지역, 역세권 지역, 성수역 이런 식으로 딸고 들어간단 말이죠. 지금 네. 프레임 자체가. 네.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놓치시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도 반영을 많이 받았지만 앞으로 한 10년 세월에도 좀 각광받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성수동 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대표님 성수동 하면 사실은 그 공장형 대형 카페 이런 것들 굉장히 많죠. 이슈가 돼가지고 요즘에 핫플레이스로 거기를 많이 다니곤 했는데 그래서 사실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주택 자리처럼 이렇게 작은 투자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있어요. 있어요? 예,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기 알려주세요. 때문에 네. 충분히 뭐 어디다라고 이렇게 딱 말씀드리는 건 좀 그렇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래도 충분히 우리가 발품을 파시고 하신다면 서울숲역이라든가 뚝섬역이라든가 성수역 이 세 군데 역을 좀 가보시면 좋고 특히나 별표를 치고 좀 보셔야 될 곳이 성수역이에요. 성수역. 네, 그 성수역을 기반으로 주택시설과 지식산업센터, 아파트용 공장 이런 일자리와 직주 근접이 가능한 그런 곳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끊임없는 개발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성수 지역이고 네. 지금 새로 만들고 있는 주거 시설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매입을 들어갈 수 있으면 들어가는 게 좋죠. 네. 왜냐하면 지금 가격이 계속 오르는 추세잖아요. 어.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왜 토지는 한정돼 있고 들어가고자 하는 수요자는 대기하고 있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가격도 충분히 오를 가능성이 있고 네. 또 우리가 또 가격만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100세 시대 은퇴 설계하고 또 서울시 부동산 플랜 책을 쓰셨죠. 준비할 때도 네. 느낀 건 지금 우리 은퇴를 하시고 이제 뭔가 수입이 좀 부족하셔서 나의 자산을 지키고 임대료를 받아서 좀 생활을 해나가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임대료도 받고 부동산이 오르면 좋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두 마리 토끼를 좀 잡을 수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성수지역이라고 볼 수 있죠. 일자리가 풍부하고 계속 만들어져 가고 있고 네.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저가의 소형 주택들이 부족하죠. 네. 우리가 지금 앞에 얘기 나눴던
뭐 네. 그냥 막 네. 얘기해도 되나요? 트리마제, 트리마제하고 갤러리아, 뭐 갤러리아 네. 포레 네. 이런 것들은 사실 1인 거주자가 어지간히 있지 않고서는 못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럼요. 저가 주택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호불호가 갈리는 거죠. 완전히 비싸거나 완전히 싼데 중간 지점이 없는 거예요. 아. 왜 건물들이 오래되고 주거시설 오래되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있긴 한데 너무 좀 허름한 데서 살긴 싫잖아요. 근데 또 안에가 또 멋있고 새 거면 좋잖아요. 그죠? 그쵸. 그 중간 지점을 맞출 수 있는 상품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제 성수동에 그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 돼 있고 지금도 나오고 있는 것들이 이제 하나씩 보이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노크를 해보시는 것도 제가 볼 땐 나쁘지 않다. 라고 네.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자금에 따라서 고가 아파트도 선택할 수 있고 뭐 재개발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고 일반 주거 시설을 선택할 수도 있는데 역세권은 피하지 마라. 이거를 꼭 당부를 드리고 싶어요. 역세권을 공략을 해라. 그럼요. 역세권의 중공업 지역이면 이게 카테고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네. 고밀 개발 이런 것들 충분히 해볼 수 있죠. 네. 사실 뭐 앞서서 말씀을 해주신 연신내나 뭐 영등포나 이런 경우에는 아 거기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저평가가 됐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평가를 하시는 것 같은데 성수동은 조금 두려워하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성수동은 이미 다 오른 거 아니야? 올라봤자 조금밖에 안 오르는 거 아니야? 갑자기 너무 많이 올랐잖아. 예전에 성수동을 생각을 하시면 중공업지대를 생각하셨는데 이제는 성수동 하면 정말 고가의 아파트들이 막 밀집이 돼 있는 곳이다 보니까 아우 이제 성수동은 엄두가 안 나.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공장지대라는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다면 이제는 한강을 품은 아파트.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무슨 우리 지금 이야기 나눴던 그런 어떤 아파트들 비싼 보면 아파트들. 비싸잖아요. 네. 그러면 왜 비싸냐? 고급스럽게 만들어놨고 고급으로 해놨겠죠. 네. 그런 주상 그렇죠. 복합을. 근데 그렇지만 호불호가 갈린다는 게 뭐냐면 그런 고가 주택이나 고가 시설이 있고 재개발한다고 했을 때 한강변 이런 것들은 비쌀 수 있어요. 지금 현재는. 네. 근데 이 수요자들을 품을 수 있는 대체 상품들은 지금 역세권 쪽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데 네. 그 역세권 쪽은 말 그대로 관심이 이쪽 한강이나 고가 주택에 있었지 뒤쪽에 아직 관심을 갖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성수역 인근에 새로 공급되고 있는 물량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충분히 노크를 해보시는 게 좋겠다. 네. 왜냐하면 앞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지역이 발전하고 지금 저가에 그래도 형성이 되어 있고 네. 앞으로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만한 호재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대표님 그 성수동에 그 2호선 지하 사업에 또 이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정말 뭐 먼 얘기라서 지금 뭐 다루는 건 좀 아니지 않겠는가. 예, 이슈가 될 거는 사실 맞아요. 그리고 네. 먼 훗날에는 기술이 좀 더 발전을 하니까 이게 사실 위로 지나가는 것보다 아래로 지나가야 네. 뭔가 다 편리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 그게 왜 위로 갔는지까지는 저도 잘 몰라요. 네. 공부는 좀 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네. 그게 내려간다고 판단했을 때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발생할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도 필요할 거고 그렇죠. 네. 일정 구간 그걸 내리려면 그 끊겨야 되니까 네. 그죠? 공사하는 동안에 네. 아니면 공사를 해놓고 뭐 내리던가 뭐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은 저는 가능할 거라고는 봐요. 왜냐하면 이런 거죠. 우리 두 분 태어났을 때 혹시 핸드폰 있었나요? 없었죠. 삐삐도 없었어요 그때. 없었나요? 없었던 걸로. 없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어때요? 핸드폰으로 TV도 없이 보고 살 수가 없죠. 그쵸. 그죠? 이체도 네. 하고 돈도 보낼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우리가. 네. 그런 것처럼 기술이 발전한 거고요. 집에서 뭐 텔레비 틀어줘. 그러면 텔레비가 맞아요. 틀어지는 그런 네. 시대에 좋은 우리가 세상입니다. 진짜 네. 영화에서 보던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만큼 건설 기술이라든가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발전해 있다. 자동차도 막 자기 혼자 가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옛날에 키트, 뭐 영화 막 이런 거 보면 뭐 이리 와 그러면 뭐 이리 오던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네. 현실화됐어요. 그죠?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점 현실화되는 건데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냐면 과거에 그런 기술적인 문제가 안 됐기 때문에 밑으로 못 넣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다가 땅 파서 하는 것보다 위에다 그냥 올리는 게 더 빠르거든. 그렇죠. 그죠? 간단하니까 공사가. 네. 근데 이제는 기술력이 되니까 어떤 몇 가지의 어떤 기술적인 부분만 보완을 하면 충분히 내릴 수 있다. 그거는 정말 그 일대에 어마어마한 혁신적인 변화가 일으켜지죠. 와. 이 서울시에서 제일 그 효과를 많이 본 게 뭐냐면 고가 철거. 맞아요. 서울역도 생각나고. 뭐 아연 고가, 무슨 고가, 네, 맞아요. 뭐 이렇게 무슨 고가들이 많았어요 우리나라. 네, 맞아요. 그 교통량을 좀 빠르게 뭐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외관 문제라든가 뭐 AS 문제라든가 안전 문제 막 이런 걸 따져서 그 철거를 이제 시작했었거든요. 네.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아현동 일대에도 보면 뉴타운 들어서면서 고가 하나 없어지니까 네. 동네가 환해졌잖아요. 뻔해지죠. 그래갖고 이제 전망이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좋아졌는데 그런 것들 봤을 때는 아까 그거 되게 중요한 얘기거든요. 내려가면 또 한 번의 지가 상승 기대해 볼 수는 아, 있겠죠. 근데 그쵸. 언제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네.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가능성이 뭐, 있으니까 진짜 저는- 긴 안목으로 가실 분들은 저는 뭐 그런- 우리나라 기술력이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이제는 좀 강남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강남 권역에도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강남 권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한 군데 정도 말씀드리고 싶은 데가 이제 서초구 서초동. 와. 자 강남구에는 청담동이 있다면 서초구에는 서초동이 있죠. 서초동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제 서초동은 왜 제가 이제 찝어드린 거냐면 여기는 그 고밀 개발과 역세권 개발, 그러니까 재개발은 아닌 거예요. 네. 근데 봐보세요, 법원 그러면 서초, 그죠? 그렇죠. 네. 그죠? 무슨 어떤 네, 큰 법조. 기업들 그러면 네. 서초, 강남역 일대를 강남구 서초구인데 강남구는 원체 비싸고 서초구 가서 그렇다고 싼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근데 그렇죠. 거기에 둘러싸여 있는데 네. 강남구하고 조금 다른 건 상업지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떤 한 특정 섹터만 딱 개발을 해야 돼요. 네. 그리고 음악, 아파트, 음악. 아 예술의 음악 전- 아파트는 강남구에 있는 거고 음악은 예술의 예술이잖아요. 전당이요? 예술의 아. 전당. 네. 그죠? 예술이 네. 있잖아요. 거기 공부하시는 분들 보통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그죠? 네. 뭐 예술의 전당, 남부터미널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법원, 대법원 뭐 이런 거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다양한 종사자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교육시설부터 일자리 이런 것들이 돼 있는데 또 거기에 고가 주택들이 자리를 잡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어찌 보면 성수동하고 좀 비슷한 수는 있어요. 어. 고가 주택 뛰니까 밑에 작은 주택들도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상업지가 한정되어 있고 수요자는 들어오고 네. 그래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자는 계속 들어오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한 3년 전에 서초구 일대의 상업지역 토지 가격이 한 3년 전, 4년 전에는 6천, 7천만 원 그랬어요. 네. 한 평당. 음. 상업지역은 비싸요. 왜냐면은 일반 주택 지역들보다 훨씬 더 높게 집을 지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 6, 7천만 원 하던 땅값이 한 2년 지나서 한 1억. 또 한 1년 지나서 1억 뭐 3, 4천. 야. 그러다가 1억 5천, 지금은 2억. 네. 계속 토지값이 올랐다는 건 그만큼 집값이 올라줬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왜 오를까요? 공급할 수 있는 부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역세권, 인프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서초 그러면 대학교 하나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교대요. 교대. 네.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그냥 꽉 들이차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수요자분들이 잘 잡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고가의 주택 그리고 그 안에 상업지 근데 역세권 고밀개발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 붙다 보니까 중소형 주택들이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은 지으니까 짓는 게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일반인 분들 눈에는. 근데 상업지가 필지가 딱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제 몇 개 짓고 나면 지을 데가 없어. 땅이 없다라는 거죠. 짓고 싶어도 못 짓는다. 그럼 이거 무슨 얘기냐면 못 짓으니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 사고 싶어도 못 사는 현상. 그러니까. 그러면 공급은 끝나 있고 수요자가 계속 들어오면 가격은 들어오니까. 올라가는. 네. 그 현상이 지금 한 3, 4년째 계속 유지가 됐었던 거고 네. 과거 10년, 20년 전을 놓고 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지가 상승이 일어났죠. 그렇죠. 아까 그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강남에 1억 원대 아파트가 있었는데 지금 20억을 가요. 또는 24평대 아파트가 평당 1억, 24억이 가는 시대에 와 있단 말이죠. 네. 그럼 지금 살 수 있느냐 24억 아파트를. 못 사요. 힘들죠? 네. 그러니까 지금이 과거라고 생각하고 접근하시면 좋겠다. 어딘가를 선택하실 때는. 그래서 이런 수요와 공급이 불안정한 지역들이 앞으로 가격을 더 주도해서 갈 가능성이 있고 네. 네.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3, 4인 가구보다 1, 2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나잖아요. 혼자 사시는 분들도 많고 네. 직장인 분들 이렇게 또 혼자 이렇게 네. 따로 쓰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이 비싼 만큼 또 고급화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번 접근해 보시는데 한정되어 있는 토지 안에서 한정되어 있는 공급 근데 풍부한 수요 네. 여기다만 포커스를 맞추신다 그래도 좀 안정적인 어떤 강남에 그래도 한번 노크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굳이 무겁게 강남구를 자꾸 놓고 하신다 그러면 네. 계속 무거워지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지금 조금 더 저평가돼 있고 앞으로 조금 더 그래도 좀 이렇게 올라가는 어떤 희망 그리고 어떤 임대 이런 네. 수익 이런 것까지 감안을 하신다 그랬을 때는 서초동 일대를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조금 더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네.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대표님 그 서초동이 또 요즘에 그 롯데 칠성 부지가 개발 또 이슈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대감을 높이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거는 뭐 이제 꾸준히 이제 나온 얘기지만 그런 것들은 이런 거예요. 뭐 강남에 삼성역에 보면 코엑스가 하나 들어왔듯이 그런 네. 어떤 기업이 하나 들어오는 거잖아요. 강남역 일대에 삼성 본사가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일대의 토지값이 들썩인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기업이 들어온다는 건 예전에 이제 부동산을 투자할 때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뭐 부동산 5개명 예를 들어서 제 마음대로 그냥 한 거예요. 네. 뭐 역세권을 따라 투자해라, 뭐 길을 따라 투자해라, 뭐 고속도로 따라 투자해라, 그리고 뭐 기업을 따라서 기업. 투자해라. 기업이 움직이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양재동 그러면 삼성에서 R&D 센터 만들겠다 딱 그러니까 양재동 일대 맞아요. 교통도 불편했는데 막 갑자기 막 그쵸. 뜨잖아요, 그죠? 광교 신도시 만들겠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움직이고 네. 뭐 예를 들어서 여주에 뭐 어디 이천인가요? 뭐 SK가 뭐 공장 만들겠다 그러니까 또 네, 막 뜨고 말했었죠. 뭐 고덕에 삼성 평택 그 고덕 삼성전자 그 공장 만들겠다 그러니까 또 일단 뛰고 막 이런 것처럼 기업이 움직인다는 건 그만큼 돈이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네. 사람이 움직이고 네. 거기에 또 딸려 있는 또 어떤 협력사들 네. 이런 것들도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흐름만 따라서 움직였어도 사실은 성공이었네요. 잘 벌죠. 웬만한 사업하시는 것보다 낫죠. 그러니까 어찌 이게 보면. 서초 딱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개발이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도. 근데 그런 개발들이 계속해서 수요가 들어올 만한 방금 은혜 아나운서가 말씀해주신 뭐 롯데타워 그리고 또 뭐 코롱 등등 여러 가지 뭐 오피스가 들어오면서 이제 더 많은 수요들이 몰리게 될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급보다는 수요가 더 몰릴 걸로 딱 생각이 나는 곳이 이제 바로 네. 서초이니만큼 뭐 지금도 그래서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안정적인 상승을 해왔지만 앞으로 더 많은 상승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네 번째 지역을 서초로 꼽아주셨고 마지막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질문이 많이 오시는 지역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한남 뉴타운. 와. 네. 네. 근데 여기는 사실 저가로 들어가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강남보다 더 부촌인 것 같습니다. 유명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네. 뭐 외국인 또 뭐 대사관 네. 또 그런 일자리 그리고 그쵸. 또 거기에 이제 고급 고가 주택들 주택들. 이런 것들이 네. 이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었고 근데 이런 지역들을 왜 지켜봐야 되냐면 한남 뉴타운이라는 대형 개발이 지금 기다리고 있고 네. 용산 민족공원이라는 대형 개발이 또 기다리고 있고 한남역 일대로 들어가는 신분당선 이런 라인들 네. 이런 것들 교통 호재,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사실 그런 개발할 수 있는 땅 말고는 땅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호재가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어떤 호재가 반영이 되고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부족해서 좀 노크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노크를 해서 들어가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꼭 뉴타운을 사야 된다, 아파트를 사야 된다는 개념을 좀 떨치시고 네. 거기서 소형 주택들도 한번 충분히 노크를 해보신다면 항상 부동산의 기본기 오르는 곳에 투자를 해야지만 오른다. 네. 떨어지고 있는 곳에 투자를 하면 떨어진다. 근데 떨어지고 있는데 왜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이유는 관심을 안 갖는다는 얘기예요. 뭔가 소외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 5년 동안의 상승장에서 가격이 별로 움직이지 않았다? 이건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네. 더 이상 올라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어떤 호재들이 따라오지 네. 않으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고급 주거단지나 이런 것들이 형성되어 있는 곳들은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고 앞으로의 변화에 대한 어떤 가격 상승도 예상해 볼 수 있고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거기서 이 한남동 일대가 이태원 일대부터 한남동 일대까지 뭐 여러 가지 동이 있어요. 뭐 보강동도 있고 막 이렇게 동들은 이름은 좀 다양한데 우리는 그냥 한남동이라는 인식만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이 일대가 한남 뉴타운 3구역, 5구역, 뭐 4구역, 2구역 이런 데들이 전체 다 개발을 해놓고 한 10년 안에 그게 만들어진다고 가정을 해보면 오늘의 방송이 아마 깜짝 놀란 과거형이 돼 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변화가 지금 돼 있을 거다. 그럼 우리는 그 뒤에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또 셋이 앉아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때 한남 뉴타운 샀어요? 왜 안 샀어요? 뉴타운 아니더라도 제가 그랬잖아요. 네. 한남동에 오피스텔을 사던 도시형 산업주택을 사던 네. 그 안에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한남역 일대를 정확하게 보시면서 그 인근을 좀 살펴보실 네. 필요가 있고 네. 사실 토지가 한정돼 있잖아요. 제가 항상 한정돼 있다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땅은 요만큼밖에 없는데 살려고 하는 수요자는 이만큼 있는 거예요. 이게 맞아 들어갔을 때 부동산의 가격이 움직이는 그쵸. 것이지
엄청 많아요. 막 신도시 어디 갔더니 우리가 경기권 왜 수도권의 가격이 안 움직일 때 보면 너무 물량이 많으니까 밖으로 네. 안 나오고 안으로만 들어오려고 하니까 바깥에 가격이 안 움직였던 거예요. 네. 네. 김포 사태 엄청난 미분양 시장에서 와, 갑자기 그러니까요. 올라갔죠. 네. 인구 8만에서 40만, 45만 어. 세종시 인구를 넘어서 가지고 들어갈 정도로 인구가 많이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뭐 김포 집값이 뭐 말도 못할 정도로 오르고 있고 변한 엄청, 것처럼 네. 그런 어떤 현상을 꼭 포인트를 잡고 들어가셔야 되는데 그중에 한 군데가 바로 또 한남동일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고요. 제가 오늘은 한 5군데 정도로 요약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 대표님 한남동을 제가 최근에 다녀왔어요. 그런데 저도 뭐 이제 이태원이나 한남역 주변에 유명한 곳만 다녔었지 그 뒤쪽은 못 가봤는데 뉴타운 쪽에 가보니까 굉장히 가파르고 막 좁고 난리가 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그쪽은 접근성이 좀 투자하기에는 좀 너무 비싸니까 그 인근에 한 200-300m 차이 나는 뉴타운으로 흡수가 안 된 곳에 투자하는 건 어떨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타운이라든가 고가주택은 앞에 말씀드렸던 성수동, 뭐 영등포 다 마찬가지예요. 고가와 저가가 양극화가 딱 돼 있어요 이미. 그래서 저가라고 해서 그게 상품이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이상한 거 사지 않는 이상 멀쩡한 건물들이 다 있을 거고 네. 신규 주택들이 공급이 돼 있을 텐데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안정성과 어떤 변화 그리고 어떤 가격의 상승분 이런 것들을 기대해 보려면 좀 안전한 지역으로 갈 필요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뉴타운 제가 일단 그런 지역에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일전에도 제가 강의를 항상 할 때 네.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팁을 드리는 게 네. 재개발을 한다 그러면 꼭 재개발만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네. 그 지점만 딱 정해서 들어가려고. 근데 그러지 말고 내가 부족하면 재개발하고 있는 인근을 투자해라. 왜? 이게 재개발이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면서도 가격을 끌어올리는 문제, 이주 수요가 발생하면서 전세가가 뛰면서 가격을 올리는 문제, 네. 또 다 만들어졌을 때 변화에 대해서 올리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돈은 요만큼 있는데 뉴타운 올라가는 것만큼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네. 그렇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미래를 장담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조금씩 특근모와 태산이라고 여기서 이만큼 또 다시 지역으로 옮겨서 또 이렇게 좀 이득 보고 네. 또 옮겨서 이득 보고 이거를 끊임없이 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에 조금 큰 부자가 돼 계세요. 근데 그 인내가 좀 필요하다. 좀 없을 땐. 네. 그리고 뭐 영끌 해가지고 뭐 요즘에 뭐 신용대출도 받고 막 한다고 하시는데 네. 저는 좀 반대예요, 사실은. 받아서 살 때는 좋지만 현재형하고 미래형은 좀 다르거든요. 미래 변화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네. 그죠? 네. 코스피 2,200, 300 뛸 때 갑자기 코로나 딱 터지고 1,500, 400까지 뛰었잖아요, 어우, 그죠? 무서웠어요. 그때 네. 쓰러지신 분들 많아요. 맞아요. 그죠? 그것도 운이에요. 근데 갑자기 2,000포인트 찍고 2,500 돌파, 3,000 돌파. 부동산도 똑같죠. 네. 5억이었다가 10억이었다가 15억 이러니까 아, 나는 뭘 해야 되는가. 그래서 패닉 상태에 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너무 쫓아가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중심부로 들어가지 못할 때는 중심이 아닌 그 외의 지역도 살펴보시면서 본인 수준에 맞게끔 접근하시는 게 가장 현명한 투자가 될 거다라고 그래서 일단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 질문 지금 빠르게 하나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오늘 5가지 지역을 짚어주셨습니다. 5가지 지역 중에서 사실 뭐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많지만 그래도 헷갈린다. 근데 나는 뭐 일단 기간은 어찌 됐든 쭉 가져가도 괜찮은데 사업성 면에서 우리가 그래도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지역이 그래도 사업성은 조금 더 이 중에서 제일 낫지 않을까라고 짚어주시는 곳은? 사업성이라는 어떤 표현의 질문보다는 네. 저가의 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어딜까가 더 맞지 않을까 싶어요. 궁금해요. 네. 네. 왜냐하면 사업성이 높은 거 한남 하긴- 뉴타운 뭐 하긴 좋잖아요, 그죠? 네. 이런 거보다는 그냥 네. 우리가 바라는 말 그대로 소액 자본이라고 하는 아. 5천 이하, 뭐 1억 이하. 네. 이제 예전에는 정말 5천만 원 이하가 소액이었는데 네. 지금 5천만 원 갖고 살 수 있는 게 별로 맞아요. 많지 이제는 않잖아요. 1억의 소액 투자가 가격이 됐어요. 오른 네. 것처럼. 네. 그래서 소액이라는 기준 자체가 부동산을 살 수 있는 최고 저점에 있는 비용으로 뭘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5군데 중에 봤을 때는 그 사업성이라는 부분, 이익 부분과 시간이 필요하겠지만요. 그리고 저가 자본을 가져가기에는 영등포 지역하고 네. 연신내 지역 그리고 네. 성수 지역 요 세 군데는 저가 비용을 가지고 두들겨 볼 수 있겠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젊은 층들이 부동산 투자에 정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요즘에는 20대들도 소액 투자처를 찾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대요. 그러니까 지금 네. 지금 뭐 서초나 이렇게 뭐 한남처럼 너무너무 소액으로는 내 접근이 안 되겠다라고 많이 포기를 하시는 그런 지역보다는 아직까지는 개발 계획은 진짜 많이 있어요. 그렇죠. 개발 초특급 호재들은 많이 있지만 아직까지는 개발이 완성이 되기 훨씬 전이니만큼 저평가돼서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곳까지 이렇게 짚어주셨습니다. 유망 투자 지역 5가지 짚어주셨어요. 황태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방송을 여기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저희 방송 오늘 황태현 대표님의 강의 들어보시면서 아, 나도 저 투자처 보고 있었는데 근데 소액 투자로 접근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가 소액이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지 그런 접근성 그리고 또 방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 궁금증을 가지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궁금증들 해결해 볼 수 있는 번호가 있습니다. 02-6007번에 8339번으로 전화 주시면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5가지 지역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에 대한 투자까지도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전화를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증 남겨주세요. 저희는 내일 더 알찬 부동산 정보로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